예, 오늘 시정 주민참여위원회 주민참여단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평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정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님들과 주민참여단 단원님들이 함께 모여서 시정위와 참여단 구성 목적에 담겨있는 주민자치와 분권 그리고 또 뭐 특례시와 관련된 의견들이 트렌드로 수석 부위원장님이신 신희용 부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수석 부위원장 신희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2011년도 5월 17일 주민참여 조례가 공포되어 2017년도에 제3기 때 시민참여 주체간 협치와 네트워크 대토론회를 통해서 시정 네트워크가 한 자리에 모여 고양시의 풍상동의 대상을 비롯해서 다른 4개 동들이 주민자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제도와 사업을 총괄하는 우리 시정위원회 개선 및 발전적인 방안 등 개선책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주민자치과장 김문태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고양시의 발전에서 늘 노고 많으신 우리 신희용 수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황희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분과 위원장님들 그리고 참여단의 5분의 단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강연에 이어서 분과별 토론 그리고 나중에 질의응답 발표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아주 의미 있으시고 아주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한 달 전쯤이었는가요? 그때 고양시에 새로운 분권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명칭이 뭐였죠?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그때 이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제 오늘 거의 제 강연에 핵심 부분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 자치잖아요. 지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겁니다. 지방 자치가 있죠 뒤에. 자치는 그럼 넓어진 많아진 자원들을 과연 시민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스스로 의견을 내서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자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가되는 거죠. 분가. 여기 어르신들 많이 있지만 결혼해서 분가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책임져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앞으로 2018년 이후에 우리 고양시는 더 많은 분권들이 이루어질 거고 이건 국가적인 상황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적인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목적과 기능과 또 대단히 훌륭한 성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그때 많은 고양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영역과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모델을 했던 게 소위 말하는 브라질의 포레토 알레그로시의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그리고 김부겸 장관님이 플러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삶의 질이 배가 된다.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고양시에는 너무 머리가 많다. 민주주의. 과거에는 없었는데 좀 요즘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데요. 3기급만 말씀하시고 1, 2기 때 그때 기획하시고 더 좋은 내용들 많이 갖고 계셨는데 약간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1, 2기 때가 3기 때 비해서 어떻고 4기 때는 1, 2기 때도 이런 게 좋은 게 있어서 우리가 4기 때도 108개 위원회들의 출석률을 다 조사했고요. 이 4기가 아주 멋지게 되게 보면 지금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위기의 순간에 이걸 기회로 만들어서 내용이 사실 제가 느끼는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상기 사기 하면서 느낀 바가 정책을 내놨는데
실천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가장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참여도가 적다는 거죠. 저희도 민생경제 직원 2명밖에 없는데 안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교체하는 역할이 좀 부족하다는 거야. 지금까지라도 낸 그 정책 과제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 그걸 먼저 따져서 그거에 맞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저희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거든요. 다 돼가는데 계속 정책만 내놓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유로 한번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민생 경제 주민 참여당 같은 경우에는 과연 고양 시민들이 가장 필요하는 이쪽 분야에 과연 문제가 의제가 무엇인가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거 그들만의 리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백사마 시민들과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100만 이외의 100명 이외에 100만 명의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 위원회 활동을 보고 말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없는 한은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마치 100만 명을 대표하는 듯이 얘기하고 막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참여해서 의견도 진술할 수 있어야 되고 참석하지 못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토론해달라. 이러한 통로들이 만들어져야지 제대로 된 매개체가 되고 또 104만 명의 의견을 전달하는 뭐 어떤 기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확한 현실 진단이신 거 동의하고요. 그 부분 진단이 됐으니까 이제 처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5개 정책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어떤 예시가 아닐까. 활동에 대한 예시. 그러니까 정책과제는 이렇게 정해야 되고 그런 예시로 보고 우리가 지금 각 참여당별로 분과별로 정책과제나 그 지정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있거든요. 과제 선정하는 방법이나 과제는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제언하기까지의 그런 순서, 뭐 그런 진행 정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라는 뜻에서 그런 제언을 하시는 게 아닌가. 다시 의견들을 모아서 발표하고 종합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해요. 그렇지. 그런데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고향 테크노 랠리하고 우리가 그 재활용 도시재생에서 2가지. 첫 번째는 뭐 도시재생 활성화 구조하고 소비를 한 가지 의제하고 또 하나는 그 고향 시민이 저희 이렇게 하면 어제 5개 중에 첫 번째 과제를 두 가지 하고 계속 던지고 앞으로 그 발전 방향 좋은 제도라고 그걸 실제로 실행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1, 2기 때도 그런 게 나왔어요. 3기 때는 그러니까 이거 글로 그냥 그냥 여기는 이걸로 가야 돼. 여기 땡 가운데 땡. 안녕하세요. 저 참여분과위원 이명옥입니다. 저희가 삼진 아웃 제도 이전에 있었다고 하는 삼진 아웃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저희 이제 여기 참여분과위원이나 저희 기획분과위원이나 해서 그런 위원회들이 참여 유도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 4회 정도 예를 들면 불참할 때는 자동으로 해촉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가 한 그 직업이나 어떤 자기가 경험했던 부분을 이 위원회 여기 회의를 참여해서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삼진 아웃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공감이 형성돼야 될 것 같고 네. 주민자 참여위원회 조례에 보면은 해촉 사유에 이렇게 뭐 삼진 아웃 이런 건 안 돼 있고 거기 뭐 해촉 사유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례상에 넣어야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치기획단 총무를 맡고 있는 이인영입니다. 저희 자치기획단은 그 정책과제로서 동메이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인데요. 추진 목적은 관내 39개 동간의 지속적인 물적, 인적 교류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동메이트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6회 정도 모임을 따로 가졌고요. 마을자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동단위 또는 마을 단위에서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그러니까 지역 주민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필요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이제 설문조사를 할 때 그것과 관련해서도 같이 조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론 같지만 이 룸메이트 프로젝트라면 주민들한테 어떤 게 좋은가요? 저희가 동메이트 프로젝트는 기존에 했던 동대 동간의 그 자매결연 그런 형태보다는 조금 동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연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가서 하고 계시는 건지 또 밑에 희망동 대상 설문조사에서 시범 실시도 하는 것도 이거 시에서 추진하는 건지 기관별로 마을 자원조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자원조사의 내용과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내용들이 연결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지금 이제 자치기획 참여단에서 하는 거는 이러한 요구나 이제 그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연구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효과적이라고 하면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로 이 일을 넘길 건지 또는 자치과에서 직접 운영을 할 건지 그 문제는 이제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정책적으로 결정할 거로 그렇게 이해. 민생경제 참여분과 간사 장원주입니다. 저희는 민생경제가 굉장히 커요. 범위도 넓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어렵다는 거죠. 그 사업이고요. 2023년 건설 현장 추진하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방송 영상단지, 고향 테크노밸리, 대공역세권, 제3 킨텍스, CJ 프로젝트 등의 건설 현장에 접목해서 식자재라든가 관내 물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 고양시 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이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개발을 위해 수용된 기업 업체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말스산업, 첨단산업을 제가 빨간 글씨로 쓴 거는 저희 민생경제 주민참여단이 하는 지금 역할이에요. 이게 대공역세권, 그다음에 뭐 테크노밸리 뭐 이런 데에서 어떤 일자리 차원에서 그걸 적으신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은 지금 2022년, 2023년도에 하는 사업들인데 많은 얘기고요. 저희가 드리는 얘기는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고 아까 말씀 18년도에 지금 GTS 그 대공역 역사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건설 현장에 대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청은 참여를 못하지만 하청은 저희 기업들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다 건의하는 건 뭐냐면은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은 하청을 줄 때 고양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줘라. 환경생태 주민참여단의 구성진입니다.
우리 환경센터 주민참여단은 참여분과가 주관하는 오늘 이 토론회에 가이드라인 또는 프레임에 맞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짧았지만 정리해보면 첫째 우리 고양 시민의 눈높이 또는 고양 시민의 관점에서 보는 5대 환경생태 참여단의 정책이 뭔가를 1번부터 5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탄소 포인터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지금 우리 고양시 가구의 약 4%만이 탄소 포인터제 가입을 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세분화된 매뉴얼로 제가 이제 고양시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책자를 하나 이거 A4 이거 반 정도 되는 책자를 푸른색 책자예요. 그 청소과에서 나왔는지 그걸 제가 받았는데 그게 단지별로 10건도 안 나왔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아파트 그 게시판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를 제가 갖고 들어와서 봤어요. 글씨도 너무 작고 그거 보고 할 사람 없어요. 도시교통 참여단의 이봉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시교통 참여단에서 논의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거 5대 정책 의제라고 하지만 작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은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인데 이게 정부에서도 하는 사업이지만 고양시에서 그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그 도시재생 사업인데 이게 처음에는 도시재생이 뭔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희 토의하는 과정에서 새마을 사업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하고는 뭐 상당히 다르겠지만은 상당히 그 함축적으로 그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도시재생 사업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면서 뭐 마을 길을 좀 확장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든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두 번째 사업은 고양 테크노밸리라고 이렇게 사업이 되겠는데 전에는 실리콘밸리 추진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장항 IC에서 이산포 IC 사이에 그 아까 좀 전에 그 마이스 산업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세 가지 그 지역이 완전 도시재생하고는 전혀 다른 도시재생은 그 마을을 유지하지만 장항 IC에서 이산포 IC까지는 마을이 싸그리 없어집니다. 전혀 없어지고 새로운 그 도시가 생기는데 거기에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가 생기고 또 고양 그 방송 영상밸리가 들어오고요. 또 고양 테크노밸리가 들어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그런 의미에서 저희 도시 그 교통 참여단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를 물론 홍보라고 했지만 저희가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의 의견을 그럼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하는 거. 근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는 일부 집약된 의견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조금 넣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향후에 주민 의견 반영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각 동에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통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 지역이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홍보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정에서 그 이 지역에 도시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도시 설계를 할 때 주민의 의견 실질적으로 필요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도시를 아파트를 덩그리 졌다, 방송국이 들어왔다. 근데 과연 주민한테 뭐가 도움이 되느냐? 도시계획 수많은 도시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고양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사실 의견들은 많이 반영되지 않았고 국가나 지방 정부, 그다음에 사업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해당 당사자 주민 이렇게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런 그 고양시민 전체 입장에서 이게 의견이 들어간다면 아마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은데. 여성복지 참여단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책다운 정책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여성복지 참여단은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뭐 이렇게 여성복지 뭐 이런 관련된 과를 다루고 있는 그 분과입니다. 5대 정책 의제로 워킹맘이 살기 좋은 도시, 인권이 보장되는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실현되는 도시,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젊은 도시, 그 다음에 유해 환경이 없는 도시, 이렇게 5개 아젠다를 설정을 하고 그 밑에 이제 저희들이 소주제로 정책들을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노인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좀 복지 정책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 예방대 업종 문제, 환경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5개 아젠다로 선정을 했고요. 예, 질문. 예, 아마 좋은 정책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좋은 정책들이 다 실현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꼭 성공해서 실현 고양시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책분과위원장님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고맙습니다. 이동수입니다. 오늘같이 정말로 저희들끼리 자치분권이라는 거는 저희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우리 특례시도 좀 있으면 자치분권 교육도 있고 이제 많은 일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이 더 멋지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분과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안진희 팀장, 이봉식 부팀장, 또 김현숙 주무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 제가 맡은 부분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